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쿼드 체계와 한국 안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오는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보도하면서 쿼드와 관련하여 미 측에서는 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힌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혀 양국 간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상된 쿼드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과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훼손되었던 인도 태평양 동맹 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쿼드 4개국 협의체인 일본, 인도, 호주 외교장관들을 만나서 적어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장관급 및 실무급 회담을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영토 상태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쿼드 4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국가들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이용하여 중국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인 1대1로 전략을 봉쇄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개최한 4자 안보대화, 즉 쿼드레터럴 시크릿 다이얼로그의 맨 앞부분 쿼드만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 이후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4개국 국장급 관료회담으로 부활했으며 2019년 4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2020년 10월에는 도쿄에서 대면으로 쿼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영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공동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양안보와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서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쿼드 중심의 안보 질서가 형성될 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쿼드를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18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질서에 대한 최대의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쿼드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구상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을 인도 태평양으로 명칭을 바꾸고 태평양 사령부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비동맹 노선을 견제해온 인도를 설득하여 쿼드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표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통한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에서는 아시아 안심법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공약 의지를 강조하고 중국의 군사적 공세 강화에 대응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12차례의 대만 해협 통과 작전을 시행하여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의지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국방수권법안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 태평양 옥지구상, 즉 PDI 항목을 신설하여 22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및 군사장비 배치 재검토를 권고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PDI 내용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 및 대비태세 증진,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등과 아울러 중국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비행금지구역 선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공세와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상훈련은 2020년 처음으로 호주를 초청하여 쿼드 4개국이 모두 연합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하고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33%에 이르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자 태길의 기로에서 쿼드 가입에 대해 모성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보다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미중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할 뿐 실상 안보와 경제는 서로 분리하여 존립할 수 없으며 이 전략은 자칫 안보와 경제 모두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포드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쿼드를 통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한 후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한미 간 군사관계에서도 새로운 협력 영역이 구축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쿼드 가입 시 제2의 사드 사태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편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국은 쿼드 가입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강화에는 참여하되 그 체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 반영을 통해 대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지혜로운 대처 노력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쿼드 전략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국가 이익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가치제고를 위한 동맹과의 신뢰 증진과 자강력 확보,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보다 주안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문제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든 쿼드에 합류하여 우리의 현실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